첫 살림을 할 때 월세부터 시작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럼. 근데 한국은 반드시 자가로 시작해야 된다든가 그게 어떤 높은 결혼의 진입 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빨리 결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게 가능한 게 처음에 그냥 월세부터 우리 반반씩 내면서 시작하자 이런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맞다 틀리다는 알지만 그게 더 보편적이다. 그렇지만 예. 월세라는 거는 정말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수입이 정기적이지가 않으면 그러면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상당히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상당히 완전 고용까지 갔었는데 지금 너무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고용이. 그러니까 월세를 내면서 고용이 불안해지면 그거는 진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자본적 소득을 가져갈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나는 자꾸 싱가포르 얘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는 적어도 직장만 있으면 그리고 하는 일만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임대주택으로 해서 월세를 내게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자본적 소득을 다 까먹어 버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렵더라도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집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0년 리스로.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우리가 신혼 살려고 그러면 그러죠. 저쪽 그래도 양주나 뭐 이런 데 살려면 한 3, 4억은 들지 않아요, 이제? 뭐 서울은 아예 얘기를 말고 우리가 좀 연줄에 산다고 치고 한 2, 3억이 든다고 그러면 3억을 100년으로 나눠봐요. 그거 얼마예요? 나 지금 계산도 안 해봤네. 그러면 1200개월이니까 3억 3천 300 30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플러스 이자 1% 그러면 40만 원 내고 내 집을 갖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2, 3억짜리 집이 10년 지나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고 다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미국에 8%씩 일어나고 있어요. 8%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그냥 10년도 안 돼서 더블이죠. 거의 10년에 더블이에요. 7%가 10년. 그럼 무슨 얘기냐면 2, 3억짜리 집이 10년 되면 6억 돼. 그러면 40만 원이라도 열심히 내고 있으면 월세 40만 원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6억짜리 집이 된다니까. 그럼 내 자산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때 문제가 있어서 뭐가 돼도 그 집을 팔면 뭘 해볼 수 있는 그 3억 갚고 그죠? 원금 모기지니까 원금도 좀 줄었을 거예요. 그 3억 갚고도 나머지 3억 갖고 뭘 해볼 수가 있어. 그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 둘이서 그때 3억을 갖고 50%니까 전세를 들어가든지.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이 강하게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니까 강하게 정부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많은 이제 독자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이제 최 대표님께서 싱가포르 모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1960년부터 싱가포르이 그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전 국토를 이제 국유화하고 국유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해서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지금 2022년에 한국이 그 당시 지금 싱가포르야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유화하고 그런 주택 정책이 가능했지만 2022년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런 국유화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싱가포르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으며 우리나라 국유지가 이제 서울에도 많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살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거에 관한 많은 독자분들의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서울만을 모델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전국에 펼쳐져 있어요. 전국에. 포스코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LG화학 여수공장이 여수에 있지 서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
그 좋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장소는 그렇게 논하지 말자. 우리나라에 충분하게 땅 많아요. 싱가포르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장소는 이슈가 아니다. 첫째. 두 번째, 국유화 자꾸 얘기하는데 예. 국유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우리는 다 지금 국유화하고 있어. 종부세 해가지고 2% 내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년 리스에 1% 이자야. 똑같은 거지 결과적으로. 똑같아. 재산세를 안 낼 때가 있었어 우리나라가. 그죠? 종부세도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솔직히. 7, 8, 90년대는 그때는 그 말이 맞아.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벌써 국유화했어.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2%씩 내면 그거 다 국유화한 거야. 거의 장기 대출로 사는 거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금융을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하는 거고 그냥 100년 리스해주면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건물은 50몇 년 되면 뭐 재건축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100년 리스해가지고 1% 이자 주면 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재산세 2%씩 걷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도 다 내. 그것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똑같아. 결혼의 희망이 생기네요 저도. 그렇지. 예. 근데 욕구가 막 그거를 금융을 그때는 왜 못했냐? 60, 70년대 돈이 없었어. 예. 개인도 국가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많어. 예. 됐어 끝 오케이. 네, 여기까지 부동산은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소비자가 원하냐 안 원하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이 적어도 1가구 1주택을 원한다고 봐요. 절대 임대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해서 그 사람 월세 내고 싸게 살다가 나중에 그렇죠? 자본적 소득은 다 정부가 가져가고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국민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안정되게 내 집을 갖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한 게 자꾸 뭐 토지 공개냐 뭐 그런 얘기를 풀 필요 없어요. 그냥 금융적으로만 풀면 그냥 100년 리즈 주면 돼요. 100년 리즈에 이자 1%짜리 주면 집값이랑 해가지고 연 100년 상환해도 2% 주면 돼요. 근데 보통 그 재산세가 미국 같은 데 가면 에버리지 1.5% 2% 돼요. 그럼 재산세 내면 그 집 다 원래 그렇게 준 거예요. 다른 나라도. 우리 진짜로 우리나라 국토가 아직 뭐 집질 땅이 없어서 국토 못 지고 그 집 못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통계조사해서 국민이 원하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은 다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가구가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2인 가구가 있을 시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1인 1주택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불이익은 1인 1가구 레벨로 맞춰야지 불이익을 또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소유하는 개념으로 가진 게 좋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집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